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 시장 개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또 골목 상권, 지역 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관계 장관들의 좋은 의견 개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다음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고 안건은 내수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서 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제부총리입니다. 지금부터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비 둔화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가 안정 기조 하에 관광, 지역 골목 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의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릴레이시 관광 내수 붐업 패키지를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 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내수 활력 및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경제 소상공인 상생 지원 및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병행하여 서민 경제 전반으로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내수 붐업 패키지입니다. 4월부터 8차례의 K-팝 콘서트를 포함 글로벌 영화제, 박람회 등 50여 개 메가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패션, 가전 등 다양한 업계 동참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대규모 할인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1인당 숙박비 3만 원씩 총 100만 명, 유원시설 입장료 만 원씩 총 18만 명, 휴가비 10만 원씩 최대 19만 명 등 총 153만 명에게 필수 여행 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 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 소비 쿠폰 지급, 공공기관 숙박, 문화, 체육시설 및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지역 연고기업 후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 축제 재개를 전폭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본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 지정 등을 통해 5월 2차례 연휴 기간 중 지역 축제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기업의 문화 업무 추진비 인정 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가 사용 촉진, 학교 재량 휴업 권장, 민간의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한 숙박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여행 수요 창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금년 방한 관광객 1,0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 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체류 우려가 낮은 22개국 대상 전자 여행 허가 한시 면제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편을 적극 정편하여 코로나 이전의 80 내지 9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쇼핑 등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K 콘텐츠 업그레이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 활력의 온기가 골목 상권, 소상공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취약 부문 지원도 보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하여 5월 중 조기 개최하고
결제 편의 제고, 전통시장 테마 상품 및 외국인 투어 상품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먹거리, 금융, 통신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부담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일상의 쉼표를, 지역의 온기를, 경제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체부에서 K관광 활성화 방안, 농식품부에서 K푸드 및 농촌관광 활성화, 중기부에서 2023년 동행축제 계획, 법무부에서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입니다. 관광은 내수 활성화의 특급 엔진입니다. 엔진 작동 방식은 단순 명쾌합니다. 외국 여행객들이 한국에 많이 오게 하고 많이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해외 여행 열풍을 국내로 돌리는 겁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대책, 실감나는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바운드 관광의 성패는 일본, 중국 여행객 숫자로 우선 결정됩니다.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지난달 172만 명입니다. 일본 여행을 한 한국인은 56만 9천 명인 반면 한국 방문 여행객은 9만 4천 명입니다. 이런 격차는 엔저 물가에다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 관광 심리가 한국에서 먼저 강하게 분출됐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면세품점 명동 등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에서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이전 같은 보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급속히 타개할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먼저 K컬처를 K관광에 접목 융합시키는 관광 프로그램 상품을 다채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현지 관광 로드쇼 메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K라는 두 문자는 한국 체험, 볼거리, 이야기거리, 먹을거리의 공연, 음식, 미용, 패션 등 모든 장르와 분야에서 마법의 경쟁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바운드 불균형 상태를 바꿀 변곡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기 연휴 기간인 일본의 골든위크, 중국 노동절을 기점으로 K관광이 재도약합니다. 관광 여행 수지의 적자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1시장 일본은 세대별 맞춤형 취향별 관광 상품으로 공략합니다. 세계적인 여행 플랫폼 트립 어드바이저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이 2023년 봄에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한국이고 서울입니다. 대통령님은 미래 세대가 한일 양국의 미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MZ세대 한일 미래 문화관광 동행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올해가 김대중 오부치 대중문화 개방 25주년입니다. 그 시절 겨울연가의 추억을 재구성하여 중장년 원조 한류팬을 한국에 다시 오게 하는 관광 상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뷰티 패션을 체험하는 K스타일, 글로벌 정상에 있는 BTS 블랙핑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애 여행 코스, 미식관광 K그룹에 든 다양한 상품으로 일본 여행객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일 때 한국에서도 방영되는 일본 맛집 탐방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를 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놀랐다는 원작자 쿠스미 마사유키를 한국 관광 마케팅에 함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월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나고야 등 5개 도시에서 일본인과 함께하는 K관광 축제 로드쇼를 짜임새 있게 펼칩니다.
중국 노동절 여행 특수에 한국 관광업계는 적극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마쳤습니다. 하늘길 정상화를 계기로 3월 말에 한국을 다시 가서 경험하자는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자국민 단체 여행 허용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도록 중국 당국과 다각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여행 씀씀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32% 정도 더 많이 있습니다. 면세점 등에서의 명품 소비를 늘리기 위한 상품도 마련하고 베이징 K관광 로드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머무르는 미국 유럽의 원거리 여행제를 유치하고 미국의 경우 한미동맹 70주년, 한미문화동맹 원년을 계기로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확산하고 7월, 8월에 뉴욕과 LA에서 관광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파리, 런던에서는 테이스트 코리아를 개최하여 K 미식을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2023년 K 관광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관광 클러스터의 관광 랜드마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코로나19와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이 뭐가 달라졌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개방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여행업계 사람들은 이렇게 상품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일왕이 묶는 교코, 베이징의 조대와 비교하는 세일즈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여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 1주년을 기념해 다채롭고 흥미로운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K컬처 메가 이벤트로 K관광의 동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펼쳐지는 드림 콘서트, 롯데 면세점 패밀리 콘서트, 코리아 뷰티 세일은 전 세계 1억 6천만 K컬처 팬덤의 한국 방문을 촉진할 것입니다. 개성 있는 콘텐츠로 무장한 전통시장은 지역관광, K관광의 히든 카드입니다. 백종원 예산시장 프로젝트는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전국 10여 개 전통시장을 엄선하여 지역 명사 홍보대사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마케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K프리미엄, 의료관광, 국제회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인프라에 걸맞는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출연하고 일반 관광객 대비 2배 이상 소비 효과가 높은 마이스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박물관, 공연, 음식을 묻고 프라이빗 특별 체험, 문화 체험을 제공합니다. 관광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현장도 체험형 관광 명소가 됩니다. 영월, 태백, 폐광지역 스마트팜, 서천, 한산, 소곡주, 양조장, 고창, 상하 목장 같은 지역산업 관광 콘텐츠를 확장 발굴하고 마케팅합니다. 대한민국은 늘 절찬 여행 중으로 만드는 방안이 다른 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킬 정책입니다. 국내 관광을 위한 다양한 혜택, 부문 프로젝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MZ세대가 워라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MZ세대의 글로벌 기준에 맞는 관광 상품과 다양한 지원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10만 원을 내고 MZ세대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MZ 워라밸 대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폰 받고 여행 가자는 그런 캠페인으로 숙박 쿠폰 100만 장 3만 원권입니다. 테마파크 쿠폰 18만 장 1만 원권을 제공해서 국내 여행 수요를 붐업시키겠습니다. 여행 가는 날, 여행 가는 주말을
활성화시켜 여행을 우리 국민의 일상화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5월 27일은 부처님 오신 달 대체 공휴일을 여행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내수 진작의 현장 요원입니다. K관광은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 엔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식품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상이 높아진 K푸드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기업, 관계부처와 함께 내수 붐업을 견인하겠습니다. 한식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국제 행사와 연계하여 K푸드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등 국제 행사와 서울 페스타, 부산 드림 콘서트를 비롯한 K-팝 콘서트, 보령 머드 축제 등 외국인이 대규모로 모이는 메가 이벤트 개최 시에 식품 기업, 외식업체와 협업하여 K푸드 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관광 시즌에 외국인 대상 K푸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K푸드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내 외국인의 K푸드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K푸드와 함께하는 릴레이 축제를 연이어 개최하겠습니다. 5월 한우, 한돈 등 축산물 소비 대전을 시작으로 7월 동남아 관광객 대상으로 한국식 한우 바베큐를 선보이는 K-비프 페스티벌, 9월 K-분식 대전 등의 축제를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골목 및 각종 음식 축제 홍보를 적극 지원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방한하는 해외 관광객의 방한 목적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과 미식 탐방이라는 조사 결과가 약 50% 정도 됩니다. 해외에 한식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지난 1월에 처음 지정을 시작했습니다만 뉴욕,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에 해외 우수 한식당을 매년 20개소씩 지정을 하겠습니다. 또 글로벌 식품 외식 전문가와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여 해외의 K푸드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한류 콘텐츠 내 간접 광고, K-팝 콘서트 시 한식 체험 등 기업과 연계한 K푸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리오프닝을 통해서 내 외국인의 농촌 여행을 촉진하겠습니다. 촌캉스 등 여행 트렌드에 맞는 계절별 테마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체험, 식사, 숙박비 등을 최대 30%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유명 축제와 연계한 농촌 여행 할인 상품도 운영하겠습니다. 농촌 관광을 희망하는 내 외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먹거리 축제 지도를 제작하여 여행사 등에 제공하여 홍보하고 글로벌 농촌 관광 서포터스 등 내 외국인 청년층을 통한 SNS 홍보도 확대하겠습니다. 먹거리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공급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에서 6월 중 170억 원 규모의 할인 행사 등 연간 1,690억 원을 지원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0% 할인폭의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특판 행사도 시행하겠습니다. 기업과 관계부처 등과 협업하여 대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내수 활성화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지갑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일회성 판매 행사였던 동행세일을 상생 소비 캠페인이자 판촉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지난해 9월에 5천억 원, 12월에 9,500억 원의 기록적인 매출 달성을 했던 그 여세를 몰아서 올해는 동행 축제를 3회로 확대하고 목표 매출도 3조로 늘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판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먼저 동행축제를 5월, 9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릴레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진행되는 5월 축제 행사의 경우 가정의 달, 중소기업 주간의 의미를 살려서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 소비 캠페인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막식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울산 고래축제, 춘천 봄빛 장터 등과 같은 지역의 주요 행사 24개와 지역의 기타 판촉 행사를 연계하여 전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자도 윈, 소비자도 윈, 상생의 결과를 유도해내겠습니다. 현재 220여 개가 넘는 온오프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전통시장 상점가 1,800여 곳이 동행축제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주셨습니다. 남은 기간 더 폭넓은 유통사의 참여를 유도해서 대대적인 할인 판촉 행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특별 판매도 4월부터 연중 진행합니다. 개인 월별 구매 한도 또한 지류는 2배, 카드는 1.5배, 모바일은 3배로 상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해 아주 야심차게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참여한 중소소상공인 제품들이 원스톱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행축제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K-팝 콘서트와 연계한 해외 판촉 행사, 해외 현지 마켓, 국내 직구몰 등과 함께 수출까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관광객들이 동행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팔도 장터 열차와 같은 전통시장 체험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결제 서비스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된 행정부처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판촉 행사를 위해서 금융위와는 카드사 할인, 우정산업사업본부와는 배송료 할인, 농식품부, 해수부와는 농축수산물 할인 등 유관부처가 하나가 되어서 전국민 소비 촉진 축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민간기업, 관계부처,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서 내수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자는 국경 출입국 관리의 핵심 도구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수교 경쟁을 벌이는 과정 등에서 무비자 국가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현재는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비자국이 112개국이 된 상태입니다. 이 숫자는 무비자국이 미국은 40개국, 일본은 68개국, 대만 65개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많은 상황이고, 외교 관계상 다시 저희가 무비자국으로 해준 나라들을 비자 필요국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에 대해서 효율적인 국경 관리를 위해서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 허가제, 즉 KET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KETA를 운용해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부는 2023년부터 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면밀히 분석 반영해서 KETA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대만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22개국 국민에 대해서 올해 4월 1일부터 한국 방문회가 끝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KETA의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면제되는 22개 국가는 KETA 대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2개국 인점을 감안하면 19.6%에 해당합니다만, 실제 평균 입국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무사증 국가 전체 입국자의 81.5%에 해당하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입국이 훨씬 쉬워지게 하면서도
입국 거부율 1% 기준 등을 엄격한 기준 등을 설정해서 불체자 발생 등 엄정한 체류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KTA 신청 언어의 다양화, 유효 기간의 확대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안전한 국경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승 무비자 복원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중지된 환승객 대상 3가지 무비자 입국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를 즉시 복원해서 관광 산업의 활력 제고와 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비자의 활성화 및 신규 수요 대응 비자의 신설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단체 전자 비자의 발급 대상을 중국에 대해서 해주는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사증의 발급 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서 지역, 국가, 관할 없이 전자 비자 업무를 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면서 쉴 수 있도록 워케이션이라고 하죠. 디지털 노마드 비자, 이거는 일하지 않아도 고소득 외국인에 대해서는 1, 2년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입니다. 이 제도를 신설하고 K-팝 등 우리 문화에 관심 많은 외국인 청소년에게 한국 문화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K-컬처 연수 비자를 발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자 비자의 신청 권한이 있는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 기관은 기존의 27개 기관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료 관광 비자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한국 방문 우대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출입국 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발급 대상을 5년간 국내 구매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이거나 금융기관에 1억 원 이상 예치한 외국인 등으로 좁게 한정했었습니다만 이번에 1회 방한 시 구매 실적이 10,000달러 이상인 외국인에도 대상에 추가하여 이 고소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향후에도 법무부는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